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대륙을 넘나들 때 말이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어떤 거대하고 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바로 그 국제 항공 여행을 지배하는 규칙들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유지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공항에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저 구름 위를 날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잖아요. 그 뒤에는 과연 누가 이 복잡한 규칙들을 만들고 또 집행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나갈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막 전 세계적인 항공 여행 시대가 열리려고 하는데 하늘에는 어떤 공통된 규칙이란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나라, 모든 항공사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정말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겠죠. 바로 이 질서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ICAO와 IATA라는 두 국제기구인데요. 이름이 좀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이 둘의 역할은 아주 다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기구의 근본적인 차이가 확 드러나는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먼저 IATO는요, UN 산하의 정부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 정부들이 모여서 하늘의 법규, 다시 말해 규칙집을 만드는 곳이죠. 반면에 IATA는 항공사들이 모인 민간단체입니다. 뭐랄까 일종의 항공사 클럽처럼 서로 사업적인 협력도 하고 효율성도 높이자 이런 걸 추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딱 정리하면 하나는 공공의 안전, 다른 하나는 산업의 발전을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먼저 ICAO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국제민간항공기구. 여기 말 그대로 하늘의 유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947년에 설립돼서 모든 회원국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 표준과 규정을 만드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항공기가 안전하게 날고 공항이 제대로 운영되게 하고 또 불합리한 경쟁 때문에 항공산업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이들의 핵심 임무인 거죠. 그럼 이번엔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를 한번 보죠. 이곳은 전 세계 항공사들의 연합체, 그러니까 항공사들의 모임이에요. ICAO가 정부 차원에서 큰 규칙의 틀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틀 안에서 항공사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항할 수 있을까 하고 서로 협력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항공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산업 발전을 꾀하는 말 그대로 항공 비즈니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IACO와 IATA 덕분에 드디어 하늘의 질서라는 게 잡혔습니다. 다 잘 된 것 같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질서가 잡히니까요, 이번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범죄와 테러의 위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을 나는 저 완벽한 밀폐 공간, 비행기가 범죄의 무대가 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범인들이 비행기를 납치하고 승객들을 인질로 삼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하늘의 질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하늘의 안전을 지킬 새로운 규칙이 절실하게 필요해진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국제사회가 이 새로운 위협에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였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위협이 등장할 때마다 힘을 합쳐서 대응했던 거죠. 보세요. 1963년에 기내 범죄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서 70년에는 하이제킹, 71년에는 항공기 파괴 위, 그리고 마침내 88년에는 공항 테러까지. 이렇게 위협이 진화하는 것에 발맞춰서 법적인 그물망도 점점 더 촘촘하게 발전해 나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법적 대응의 핵심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각각의 국제 협약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은요, 오늘날 우리의 안전한 비행을 지켜주는 아주 튼튼한 방패와도 같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방패는 바로 1963년의 도쿄 협약입니다. 이게 항공범죄에 맞선 국제사회의 첫 번째 공동 대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늘 위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이걸 대체 어느 나라 법으로 처벌해야 하나, 이런 명확한 기준이 없었거든요. 바로 그 애매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게 이 도쿄 협약입니다. 이게 사실 아주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A국가 국적의 사람이 B국가 항공사를 타고 C국가 영공을 지나갈 때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대체 누구 법으로 처벌하죠? 굉장히 복잡하죠. 도쿄 협약은
바로 이 혼란을 딱 정리해줬습니다. 그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범죄가 어느 나라 하늘에서 일어나던 상관없이 그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의 법을 적용한다. 바로 이거죠. 와, 이것만으로도 법적인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기장에게 기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한을 줘서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도쿄 협약 덕분에 기내의 질서의 기본 틀은 잡혔어요. 하지만 범주는 진화하죠. 훨씬 더 대담한 범죄가 등장합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바로 하이제이킹, 즉 항공기 불법 납치가 정말 심각한 국제 문제로 떠올랐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헤이그 협약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이제킹은 더 이상 단순한 기내 소란이 아니다. 이건 모든 국가가 함께 대응해야 할 심각한 국제 범죄다. 그리고 납치범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바로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진 거죠. 범인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도 절대 숨을 곳이 없게 만들겠다는 아주 단호한 의지였습니다. 헤이그 협약이 왜 그렇게 강력했냐면요. 바로 이 원칙 때문입니다. 처벌 아니면 인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협약에 가입한 나라는 자기네 땅에서 발견된 하이제킹범을 직접 재판해서 엄하게 처벌하던가 아니면 그 범인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다른 나라로 보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해야 하는 거죠. 범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그냥 완전히 막아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뒤인 1971년 국제사회는 또 다른 더 끔찍한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범죄의 양상이 이제 단순한 납치를 넘어서요. 아예 항공기 자체를 파괴하려는 사보타주, 즉 파괴 행위로 번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몬트리올 협약이 곧바로 체결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하이제킹 말고도 예를 들어 비행기에 몰래 폭탄을 설치하거나 공항시설을 파괴하거나 기내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처럼 민간 항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불법 행위를 싹 다 범죄로 규정해버린 겁니다. 이 조항들을 한번 보세요. 법망이 얼마나 촘촘해졌는지 바로 알 수 있죠. 기내에 있는 승객에 대한 폭력 행위, 항공기에 폭탄 같은 걸 설치하는 행위, 심지어 비행을 돕는 지상의 항행시설을 공격하는 것까지 전부 다 포괄하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항공 테러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1988년 이 거대한 법적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집니다. 그게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인데요. 이 의정서의 핵심은 안전의 범위를 하늘에서 땅으로까지 넓혔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위험이 꼭 하늘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테러리스트들이 공항 터미널에서 총기를 난사하거나 폭탄을 터뜨리는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비행기뿐만 아니라 공항 그 자체도 보호해야 하는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정서는 국제공항에서 벌어지는 폭력행위 역시 아주 중대한 국제범죄로 규정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 여러 기구와 조약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지나치는 이 모든 규칙들, 이게 사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라는 거죠. ICAO와 IATA가 질서의 튼튼한 기틀을 잡아주고 또 도쿄, 헤이그, 몬트리올 협약이 안전의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고 하늘을 여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세상은 계속 변하니까요. 요즘 보세요. 드론, 사이버 공격, 정말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위협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래의 하늘을 지배할 다음 장의 규칙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